사람들은 친절을 신뢰합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고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친절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상냥한 태도로 대하면 우리는 그를 더 쉽게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말과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친절을 가장하여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얻은 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방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정하게 행동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 매력적이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속셈이 있습니다. 진실한 친절과 의도된 친절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친절이 꼭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친절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친절을 하나의 도구로 여깁니다. 상대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대의 경계를 허무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오거나 상대의 고민을 공감하는 척하며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라며 비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욱 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이 쌓일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거짓된 친절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말로 상대방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려 하거나 나는 너를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라는 말로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관심과 주목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처음에는 감미롭고 편안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압박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승인 없이는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거짓된 친절은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작용합니다. 갑작스러운 강요가 아니라 차근차근 상대를 길들이고 신뢰를 쌓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의 심리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느껴지면 본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조언하는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이 점점 더 깊이 각인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뢰와 조언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거짓된 친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불안해하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제한하는가, 그들의 말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상대의 말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위험한 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5가지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통해 상대를 조종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의 패턴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친절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한 태도와 따뜻한 말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행동이 일관된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구별하는 법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본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심과 조작된 친절을 구별하는 법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경계를 허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편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이 가지는 힘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이 우리의 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언제나 진실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내 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써 상대를 설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반복해서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키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말없이도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하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불안할 때,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은 상대를 안심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종종 상황이 바뀌면 태도를 바꿉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은 결국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본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순간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무기로 삼아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장해제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말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조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내게도 좋은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신뢰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지속적인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말로 신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그는 정말 당신의 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려는 걸까요? 신뢰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쌓이는 것이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갑자기 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들의 행동 속에서 진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 있는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든 순간에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당신이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줍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반면 거짓된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당신이 힘들어질 때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가 되면 또다시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내뱉으며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을 통해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로 행동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정말 당신의 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신뢰는 조용히 쌓이는 것이고 진정한 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그 말이 정말 믿을 만한지,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람인지 이제는 행동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내가 이걸 하면 나도 도와줄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공정한 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제공하는 도움보다 상대방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협력적인 관계를 맺자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상대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상대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로 변해가며 그들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협력은 조건 없이 이루어집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는 내가 이것을 해줘야만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연스럽게 돕고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킨 뒤 마지못해 도움을 주거나 결국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서운함을 느끼거나 약속을 상기시키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라며 발뺌하거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라며 말을 바꿉니다. 결국 이 말은 도움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래를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둡니다. 그들에게 모든 관계는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도움을 줄 때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만약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쉽게 등을 돌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익계산에 따라 유지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진짜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상대가 도움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신이 먼저 받을 것을 강조하고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요구를 거절하면 그럼 나도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무기 삼아 협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가 이걸 하면 나도 도와줄게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당신과 협력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고 싶은 걸까요? 진정한 관계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보답이 강요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상대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하며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존감을 잃고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가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런 순간을 겪고 나면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걸 하면 나도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도와주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요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돕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상대를 조종하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관계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들이 먼저 내게 베풀지 않으면서 언제나 나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협력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본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요구가 나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도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나도 도와줄게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가? 이 관계가 균형 잡힌 관계인가? 내가 이 관계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를 앞세우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할 때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들이 조건 없이 나를 돕는지 아니면 거래를 통해서만 관계를 유지하는지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거래가 아닌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애정과 관심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상대의 자율성을 빼앗고 의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존재이며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고 나의 선택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상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점점 상대의 자유를 빼앗고 상대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면 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라며 겁을 주고 상대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면 너는 나를 버리려고 하냐는 식으로 감정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말은 특히 관계에서 상대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떤 형태의 관계에서도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은 건강한 연결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존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불안을 느끼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더욱 올가맵니다. 이러한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방이 점점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가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하든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결국 자존감을 낮추고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듣고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은 겉으로는 사랑과 관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점점 더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주는 관심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지고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통제에 더욱 익숙해지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를 가두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점점 상대의 감정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상대의 기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짜 애정인지 아니면 상대가 나를 붙잡기 위한 말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가 점점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내 선택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은 결국 상대를 지배하려는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어떤 관계도 우리의 자율성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지지하고 독립성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고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절을 가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달콤한 말과 따뜻한 행동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을 준비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상대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특별하다, 나는 당신을 잘 이해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전에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내 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는 널 진심으로 생각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듣고 신뢰를 형성하지만 신뢰란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날 믿어,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이 진실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친절이 지속되는가,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상대가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절이 점점 부담이 되어가고 결국 상대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필요할 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이후에는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조종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의문을 품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행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신뢰를 거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신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말로 나를 위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지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란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상대의 행동을 통해 신뢰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뢰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만 듣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뢰할 사람을 선택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